무기 판매가 급증한 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미국은 제블린이에요, 제블린. 미국에서 만드는 건데 이것이 40억짜리 탱크를 무참하게 막 파괴시켰잖아요. 중국의 목표는 어쨌거나 미국을 따라잡자. 우리도 이제 당당하게 우리 돈이 있어, 기술이 있어. 모든 것에 세계 10위권인데 제가 얘기하는 것도 뭐 어떤 사람은 수긍하고 아니 다른 사람들은 돈이 많으니까 일단 좀 기다려보자. 미래의 전쟁은 핵잠수함이 주도할 것이다. 항공모함하면 강대국이 갖는 무기, 부자 나라가 갖는 무기, 그다음에 가장 적진 깊숙이 가서 공군력을 투사할 수 있는 무기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데 잠수함은 해군 무기청에서 가장 경제성이 뛰어나요. 가성비가 뛰어난 무기.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정말 은밀한 도살자라고 얘기도 하고 바다의 여우 뭐 이런 여러 가지 이 별명이 있는데 이 시간은 잠수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잠수함은 두 가지예요. 디젤 전기 추진 잠수함, 약칭으로 디젤 잠수함, 디젤 잠수함. 이거는 엔진을 돌려서 발전기로 돌리고 발전기 전기가 나오면 그 축전지에 충전하고 건전지. 그래서 그걸 가지고 물속에 들어가면 그 건전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건전지로 움직이면은 계속 프로펠러 전기를 쓰면은 방전되잖아요. 그럼 위에 올라와야 되잖아. 디젤 잠수함. 그래서 하루 두세 번 올라와서 충전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2차 대전 때 이제 대서양 전투하고 태평양 전투에서 죽은 잠수함 승조원 수가 줄 잡아서 5만 명 정도 돼요. 이 사람들이 야 이제 물 위에 안 올라가는 잠수함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 올라가면 죽어. 그렇게 2차 대전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 싸워가지고 해전에 영웅으로 등장한 디젤 잠수함이 있지만은 이제 물 위에 안 올라가는 잠수함 만들어달라. 그래서 만든 게 핵추진 잠수함인데 노틸러스라는 핵잠수함, 원자력 잠수함, 핵잠수함 다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원자력으로 추진하는 잠수함 만들어. 이거는 원자로는 우라늄으로 작동하잖아요. 우라늄을 그 핵분열 현상을 일으켜 가지고 아주 고열이 나요. 계속 작동할 수 있어요. 전기도 무한 생산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승조원의 체력과 식량만 있으면은 이거는 무제한 작전이 가능해요. 평상시 잠수함은 염탐꾼이에요, 염탐꾼. 그리고 전쟁, 해전에 필요한 각종 해양 정보를 수집하는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나면 물속에 있는 잠수함은 정보가 제한되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다 축적해놔요. PD님 목소리 내 전화 받으면 누군지 알잖아요. 그런 것 같이 배도 다 고유의 특성이 음파가 있어요. 음문이라고 하는데 그런 걸 싹 조용히 가서 다 수집해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자파도 수집해 놓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평상시 임무고 특히 냉전 시에 미국하고 러시아는 핵무기 개발할 때가 있었어요. 핵무기 개발하고 막 미사일 시험 발사하잖아요. 그럼 미국 잠수함이 소련 잠수함 그 핵무기 발사를 떨어지는 데 있잖아요. 바다에 거기가 다 찾아가지고 미사일 파편 수집해가지고 분석하고 그랬어요. 그다음 전 시에는 맨 먼저 적진에 가서 어뢰 공격을 하든지 SLBM으로 공격하든지 그다음에 맨 최후까지 남아서. 미국과 영국, 호주 정상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호주에 핵 잠수함을 공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이 호주, 영국과 3국이 동맹해서 호주에 핵 잠수함 기술을 지원해주겠다. 이 발표하면서 I believe is testament to the strength of the long-standing ties that unite us. 보면은 호주를 키워가지고 중국을 억제하려고 하는 거, 태평양 못 나오게 하려고 하는 거. 우리나라는 현재 디젤 잠수함을 가지고 있어요. 핵 추진 잠수함은
거기에 원자로가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원자로는 우라늄이 들어가잖아요. 우라늄은 핵무기의 연료.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또는 IAEA, NPT에서 계속 감시를 하는 거예요. 원자력 잠수함 만들려면은 두 가지 키 팩터가 있어요. 하나는 원자로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두 번은 군함을 만들 수 있는 잠수함을, 두 가지인데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원자로도 지금 컴팩터하게 만들어 수출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잠수함 만들 수 있는 없는데 2021년도에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도산 안창호함 3,000톤을 만들었어요. 독일에서 배워가지고 독일보다 더 나은 잠수함 만들었다고. 그래서 뭐 자망 시간도 독일 잠수함보다 우리가 더 오래 가고 3주 이상 가고, 그다음에 뭐 사망 깊이도 400m 이상. 그다음에 전 세계 유일하게 SLBM을 가지고 있어요. 디젤 잠수함에서. 중요한 거는 SLBM은 핵탄두를 실어야 제격이죠. 근데 우리는 국가 정책이 핵무기를 만들지 않겠다고 선언했으니까 그걸 보고 북한에서 우리가 SLBM 2021년 쐈을 때 뭐 그 안고 없는 찐빵이지 놀렸어요 우리를. 자기들은 핵탄두가 있는데 우리는 없다고. 중의 업적입니다. 가장 무섭죠. 지상에 있는 무기보다 가장 무서운 게 SLBM이에요. 그래서 김군옥함에 이제 가장 위협적인 게 SLBM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나가면은 바다에 못 나가면은 못 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핵잠수함 필요하다. 디젤 잠수함은 추적 감시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 디젤 잠수함 하루에 두세 번 올라와서 충전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방위산업 수출 규모는 130억 달러 이상으로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세계 톱10 방산 수출국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방부는 올해 방산 수출 계약 체결액이 130억에서 140억 달러를 기록할 전망이라며 우리나라 10대 전략 산업이라면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자동차, 뭐 선박,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방위 산업은 국민들이 세금은 많이 냈어요. 다 연구 개발이잖아요. R&D이잖아요. 국내에서 개발하고 수출 안 했으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방위 산업 이건 뭐 돈 먹는 하마 아니야? 이렇게 비난도 하고 그랬는데, 폴란드에서 우리를 사가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폴란드에서 자기 가지고 있던 무기를 다 우크라이나 소진했잖아요. 자기들은 새 신무기를 채우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폴란드에서 막 대량으로 구입하는 바람에 우리가 지금 뭐 한국은 남북 대치 상황으로 우리가 골머리를 썩었지만 그동안, 그러면서도 계속 군비를 증강했잖아요 우리는. 그리고 무기를 계속 업그레이드 시켰다고. 우리 한국 무기가 성능이 좋아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 탱크 같은 경우는 미국의 탱크도 우리가 이제 전쟁 끝나고 인수받았어요. 그다음에 러시아에 우리 차관 빌려주고 돈으로 못 받고 그 탱크 양쪽의 기술을 다 혼합해서 우리 독자적인 탱크를 만들어내. 그게 이제 K2 전차가 그런 거란 말이죠. 그다음에 K9 자주포, 우리 연평해전 때 우리가 맹활약했던 자주포, 이런 것들은 진짜 뭐 성능도 좋고 가격은 미국이나 독일의 거의 절반값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은 좋은데 성능이 우수하면 누가 안 사겠어요? 배달의 민족이잖아 우리가, 그죠? 정말 배달을 잘해가지고 폴란드에 그 K2 전차 이런 거 하는데 그거 한 두세 달 먼저 배달한 거예요. 남의 전쟁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게 뭐 그게 좋은 거냐? 실질적으로 미국 같은 데는 지금 방위 산업 가지고 거의 돈을 많이 벌어들인단 말이죠. 최첨단으로 인도하면서 대량으로 수출도 하고, 그래서 그런 트렌드에 이제 우리도 들어가고 있다 생각해요. 우리가 뭐 그렇다고
방위산업 만들어가지고 그 무기 생산해가지고 그 어디를 공격하는 건 아니잖아요. 원래 전쟁이라는 건 군이라는 건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게 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강하게 무장하면은 상대가 못 건들죠. 그러나 우리가 북한을 지금 압도하고 있는데 재래식 무기에서 압도하고 있는데 핵무기만 우리가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매 우리를 지금 위협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핵무기는 정말 쓸 수 없는 무기고 쓰면 자기도 공멸한다는 걸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로 괜찮은 무기, 육해공군 해가지고 육군 같은 경우는 미사일 전력, 우리가 2021년도에 이제 미사일 지침이 해제됐어요. 그래서 중량, 사거리 이런 걸 다 해제해가지고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요. 우리 뭐 현무 5 같은 경우는 뭐 8톤짜리 8톤. 핵탄두는 안 들어도 핵탄두에 버금가는 수준의 위력을 가지고 있다고. 미사일 전력도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되지 않을 때는 북한이 막 2, 3천 개 미사일 만들었다고 계속 떠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효력이 떨어졌죠. 약발 다 끝났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다 그 크게 만들 수 있고 사거리도 만들었기 때문에 그건 뭐 문제가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방면으로 적어도 우리를 건들지 못하게. 그래서 이제 저는 방위 산업이 이렇게 많이 발전한 것은 경제적으로도 이익이다. 방위 산업은 그동안 50년 역사에 꾸준하게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발전되었어요. 그걸 이제 수출로 견인하니까 드디어 열매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방위 산업은 자주국방을 할 수 있는 능력, 그다음에 국민 경제 활성화의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지금 그 수준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 방위 산업을 적극 호응하고 지원해주면은 자주국방도 할 수 있고 잘 사는 나라로 진입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군은 국민들이 걱정하게 하면은 군의 존재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않게 하려면은 현재 우리가 핵무기를 제외한 모든 면은 북한을 압도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있는 무기를 잘 활용하고 눈뜨고 정확하게 이 감시를 해야 된다. 핵무기가 없는 거는 미군하고 연합작전을 계속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북한이 우리를 무시한다고. 난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에는 우리도 핵 자각 능력을 확보해야 된다. 우리가 핵무기는 만들지 않더라도 일본의 수준처럼 농축 및 제철시설을 가져야 된다. 특히 핵 추진 잠수함 같은 경우는 일본이나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무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우라늄을 미국에 많이 사와요. 미국에서. 근데 한미 원자력 협정에는 우라늄을 군사적으로 사용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장하는 게 우리는 군사적으로 사용을 해도 우리는 20% 미만으로만 하겠다. 농축도가 20% 미만은 국제적으로 상용으로 거래되는 거예요. 왜 협상을 안 하냐? 협상에서 안 되는 게 뭐 있어요? 아니 북한은 우리보다 경제력이 5, 60배 처지는데 그런 나라는 핵잠수함도 만들고 김건욱 영웅함에다가 핵 SLBM 싣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그거 어떻게 막을 거야? 미국 잠수함을 막아줄 거야? 그리고 우리한테 보고할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 미국에서 해준다고 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항상 그 북중로의 최전방에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우리를 키우면 될 것 같은데 왜 우리한테는 그렇게 얘기 안 하느냐? 국민들은 돈은 내는데 과거 우리 막 북한하고 경쟁하고 하면서 맨 비밀이다 이랬단 말이죠. 그러나 지금 정부의 홍수 시대잖아요. 그래서 국민들도 알아야 되고 생존 특강을 통해서 제가 이런 분위기를 전달하고 우리의 장단점을 전달할 때 국민 여론이 잘 조성돼 가지고 자주국방도 하고 돈도 벌었으면 좋겠습니다.